누구나 영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영어 책을 또는 영어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이죠. 영어에 대한 자격증은 없거든요. 자, 대부분 선택하는 영어 책, 그러면 영어 강의는 어떤 걸까요? 눈에 띄는 광고나 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 정도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대부분의 영어 유튜버는 가장 쉬운 구문독해나 문법을 강의합니다. 그리고 구문독해와 문법을 통해서는 영어 리스닝이나 스피킹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자체가 구문독해나 문법이 가르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배우는 사람에게는 영어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부류가 원어민 발음이라면서 들리는 대로 나열하거나 또는 단어나 표현의 다양한 사례 또는 역사 같은 재미있는 설명으로 영어를 꼭 역사 공부하듯 접근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를 다른 나라에 가서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는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러분이 어떻게 국어를 내가 하게 됐는지 모르니까요.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건 사실 재미있게 역사 공부하듯 영어 공부한다든지 또는 들리는 대로 그냥 나열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일 거예요. 원어민으로서. 자, 근데 이런 건 영어라는 언어를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영어 자격증은 말이 안 되죠.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자격증을 준다?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부도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언어학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어떤 언어 습득의 근간이라는 것에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무의식, 잠재의식이다. 과학의 영역, 의학의 영역,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식이나 의식을 다루지 않죠.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커리큘럼 같은 게 존재하지만 영어라는 언어는 커리큘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5살, 3살에 영어를 언어로 했죠. 그것이 커리큘럼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장되어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활성화됐을 뿐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의식의 세계로 가져와 영어 습득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연구랄까요?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물론 이 부분에서는 몰입교육이라고 하시죠. 몰입교육이 바로 이러한 것을 접목시킨 겁니다. 무의식의 세계로 잠재의식적으로 영어가 습득된다 해서 실제로 몰입교육의 가장 아직까지는 그래도 성과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몰입교육 하는 학생 중에도 여전히 영어가 평생 괴로운 학생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영어를 습득한 학생들도 있다는 거. 그러나 문법이나 구문독해로는 단 한 명도 영어를 습득할 수 없다는 거, 그건 명확합니다. 그나마 몰입교육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어린아이 같이 배우는 학습법이죠. 역시 효과가 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교실에서 다시 넘어와서요. 의식의 세계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교육부가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줄 권한도 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 이렇게 언어는 혼돈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시험적인 단계로 접근하고 있어요. 바로 무의식의 어린아이 같은 접근법의 원칙을 찾아가고 있죠. 그 선봉에 저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self-regulation, 자기 규제. 영어 강사에게도 자기 규제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들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악 영향을 줄까요? 또는 좋은 영향을 줄까요? 본인들은 좋은 영향이라 선한 의지로 생각하겠지만 선의가 꼭 선의로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엔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격구도 있죠. self-regulation, 자기 규제 있어야겠죠. has been suggested, 자기 규제가 제시되고 있다. alternative way, 대안의 방법으로서. holding tech industry, 테크 산업이 to account, 책임을 지게 하는데 but 그러나 when tech lobbyists, 테크의 로비스트들이 speak of self-regulation, 자기 규제, 자기 통제를 말할 때, 스스로 통제하는 걸 말할 때 they are not describing it, 그것을 as understood, 이해되도록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Professionals like doctors, 의사 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다. Unlike in medicine, 그러니까 메디신에서처럼 다르게, 이와는 다르게 there are no mandatory ethical qualifications, 결국에 의무적인 도덕적 자격, 자질 같은 게 없죠. working as a software engineers 일하는데, 또는 테크놀로지 executive, 기술 어떤 경영진으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의무 자질은 없죠. There is no enforceable industry code of conduct. 그리고 강제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행동 규범,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 obligatory, 의무적인 certification, 자격증도 없죠. 영어도 그러합니다. There is no duty, 의무도 없어요. Put the public ahead of profit. 이득 앞에, 어디 앞에요? 이득, 자신의 이득 앞에 사람을 먼저 두는 그러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 강의를 듣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강의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There are few consequences. 그런 행동에 대한 결과들도 없어요. Serious moral failings. 심각한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 그 결함에 대한 행동에 대한 어떤 조치, 행동에 대한 결과치, 그렇죠? 처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없죠. No real fear, 진정한 두려움도 없어요. Being suspended, 예를 들면 뭐 중지되거나 또는 struck off, strike, 그죠? strike 친다 뜻이고, off니까 다시 말하면 줄 쫙 긋는 겁니다. 이렇게 제명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제명될 게 있나요? 영어 강사도 제명될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Recent years, 최근 have been seen explosion AI ethics charters, 그런 폭발적인 AI 도덕 윤리 헌장 같은 것을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윤리 헌장들을 봐요. And the like, 뭐 비슷한 것들. Filled with well-meaning, 선의의 generalities, 어떤 보편성들. 바로 responsible, 책임 있는 사용, 강력한 컴퓨터의 책임 있는 사용에 대한 어떤 선의적인 보편적인 말,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But 그러나 without consequences, 결과치, violating them, 그것들 위반했을 때에 대한 결과, 그런 것들은 없어요. The charters, 이러한 charters, 헌장들은 just tools, 이빨 없는 statement aspiration, 그냥 염원에 대한 진술만 있는 겁니다. 이빨이 없다는 게 뭐겠어요? 어떤 권한이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이 빠진 호랑이처럼. 이 빠져있는 권한 없는 그런 말이야. aspiration, 염원, 그러길 바래, 이와 같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The tech industry, 기술 산업은 basically, 기본적으로 saying, 말하고 있는 거죠. Trust us, 우리를 믿어. 뭐 그러나 blind trust, 맹목적 그러한 신뢰는 we are how we govern doctors, lawyers, bankers,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나 뱅커, 은행가나 파일럿이나 또는 anyone else, 그 밖에 모든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죠. unelected position, 선출되지 않은 직위에 있는 어떤 모든 사람, social responsibilities, 사회적 책임을 진. tech is exception, 기술은 예외더라. 영어 책이나 영어 강사도 예외입니다. 사회는 다 그러해요. 원래 사실 is not clear why,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기술은 예외인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다 그런 겁니다. 원래 세상이라는 게 다 명확하진 않아요. 다 불명확합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에 있어서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요. 이 혼돈, 케이아릭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잡아주는 건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을 것인가 하면 이겁니다. 잘 보시면 답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의 언어학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언어학습의 근간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한다. 이 부분을 딱 보시면 내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몰입교육이 왜 나왔는가를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근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의식의 세계에서 하고 있는 학습법이 과연 맞는 건가? 컴프레스럴 인풋이라고 하잖아요. 이해 가능한 인풋만 되면 된다. 그게 맞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리딩과 리스닝만으로는 영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문이 생기죠. 그럼 리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의식의 세계로? 리스닝은 또 의식의 세계로?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딱 언어는 리스닝밖에 없어요. 리딩은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리딩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리딩을 발판으로 리스닝에 도달하고자 하는 리딩을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에요. 해석도 저는 리딩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면 리스닝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리딩과 리스닝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우리는 언어를 배우는구나. 그걸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18개월만 지나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국어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의 의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18개월 됐을 때 혹시 떠오르십니까? 그때 어떤 생각했는지 의식이 있습니까? 의식이라는 존재, 그때 당시에 했던 의식은 과연 뭘까요? 아마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므로 이런 생각하는 이해가 된다는 것은 영어에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해 가능한 인풋이란 말에 이해 가능한 리딩과 리스닝이란 말이 맞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